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지원책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는 키워드 초대석. 아무리 개인 회생 등을 통해서 채무를 열심히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물론 최대한 돈을 빌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사정상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런 성실 상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안산지부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산집으로 옮기셔가지고 저희가 함께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오셨네요. 우리 나리 선임님. 네, 저희 지부장님께서 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나리 선임님 함께 못할까봐 우리 진희 수석님도 걱정하셨는데 박진희 수석님 함께해서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신용도가 좀 낮습니다. 이 경우에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급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고자 저희 위원회에서 4% 이하의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 4%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이 필요하실 때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갑니다. 대출 지원 기준과 한도. 자, 그러면 대출 지원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6회 이상 납부 중이시거나 완지한 지 3년 이내이신 분들과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확정되어 12회 이상 납부 중이거나 면책받은 지 3년 이내인 분들이 소액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파산을 하신 분들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뤄보기는 했었는데 파산과 회생 이게 어떻게 다른지 회생은 가능하고 파산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 차이점을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처럼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해서 갚아 나가는 제도고 파산은 이제 도저히 이렇게 갚을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 돈을 이제 못 갚는 쪽으로 이제 면책까지 받으시면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분할해서 갚는 것과 갚지 않는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실 상환자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입니다. 대출 지원 제도. 자, 기준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앞서 소액 대출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출 한도, 무조건 한도 금액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해 볼 수가 있고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최대 7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네. 6에서 8회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9에서 11개월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12에서 23개월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24개월 이상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해당 납부 기간이 되었다고 충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용도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이 500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이 300만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도 증빙이 돼야 되고 용도도 증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지만 어쨌든 자금의 용도도 분명해야 되고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거다. 그냥 무조건 돈 주세요가 아니라 이 돈 갚을 겁니다. 이렇게 갚을 거예요. 라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아무래도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출 심사를 넣어봤는데 불가하네요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에요? 위원회 채무조정 변제금이나 개인회생 변제금에 미납이 있거나 신규로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금에 연체가 있으시면 소액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위원회 채무조정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상환유예 등 재조정을 한 경우에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재조정 절차가 끝나고 6회 이상 납부하셔야 대출을 신청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이 있으면 저희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가끔 이제 현금 서비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현금 서비스도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6개월 내에 받으신 현금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다 상환하고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본인 및 동거 가족의 재산이 과다하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신규 대출이 있거나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연체된 그런 이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간이 지난 후에 성실하게 다시 납부한 후에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대출 용도와 절차. 앞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대출을 받으려는 자금의 용도가 증빙돼야 된다. 대출을 받는 이유들도 제각각일 텐데 어떤 용도여야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의료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은 500만 원까지, 개인회생 진행 중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용도 증빙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죠? 그 이상 받으시려면 각각의 용도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증빙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의료비나 임차보증금 혹은 고금리 차환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의료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출한 병원비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출한 금액이 650만 원이면 650만 원까지 대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부분, 돈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해주면 그러면 그 부분까지 대출이 나갈 수 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금리 차환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고금리 차환자금이란 쉽게 말하면 1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자금이라는 것인데요. 네, 고금리 차환자금의 경우 6개월 이전에 받은 1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을 경우 저희가 대환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와 해당 대출을 상환할 가상 계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금리 채무가 개인 사채이거나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다른 대출과 다르게 고금리 차환자금의 경우 대출금을 신청하시는 분께 입금하지 않고 해당 대출 기관 가상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가 없도록 이 대출 기관의 가상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한다.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의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요.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인해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내로 대출이 지원됩니다. 네, 만약 현재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이사할 곳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700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너무 비싼 데로 가시네요. 네, 자금 용도별 대출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신 분들에게
소액으로 그리고 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 고객센터 번호 한번 말씀 주실까요? 네, 1600-5500입니다. 네, 1600-5500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대출 지원 기준 그리고 용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소액 대출이 나는 필요하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신청하시는 분의 상환 이력이나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하고 가지고 오신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내부 심사 등급이나 용도 증빙 여부 등에 따라 융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부 정결로 대출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융자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출금이 입금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를 했다고 무조건 대출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대출금 입금 받으시면 다음 달부터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 네 번째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대출 상환 기간과 준비 서류. 자,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을 다음 달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환 기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상환 기간은 그분의 이제 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율이 이제 그분의 이제 채무조정 상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그렇죠.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분이 이제 6에서 11개월 납부자의 경우에는 4%로 대출이 지원되고 12에서 23개월의 경우에는 3.8% 그리고 24에서 35개월 납부자의 경우에는 죄송해요. 아까 3.8%고요. 아까 전에 그 12에서 23은 3.8%, 또 24에서 35개월 납부자는 3.5%, 그리고 36개월 이상 납부자의 경우에는 3%로 대출이 나갑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이 5년이고 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2.5%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기준이니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한지 사실 대출 요즘에 너무 간단해졌잖아요.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어플 하나로 그냥 손가락 몇 번 띡띡 누르면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비대면 대출이 가능합니까? 네,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통해 비대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비대면 대출 1회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대출을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 네. 정부24를 통해 등본 및 직장가입 여부를 스크래핑하므로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비대면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환 기간이 짧거나 연체 이력이 있으셔서 내부 심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지부 방문해서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 회생 등을 통해서 채무 열심히 갚아 나가신 분들, 성실 변제자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소액이 필요할 경우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야 될지 이 얘기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실물 신분증이랑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자동이체를 신청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직업에 따라 다른데요. 네.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직업별 소득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통장사본과 관련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네. 저희 위원회 채무조정 중이시고 변제금을 자동이체로 납부 중이신 분들은 그 해당 자동이체 계좌를 제외한 다른 통장이 있으셔야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도 지참해 주시고요. 네. 다른 통장 만드는 거는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 이런 변제 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 통장 만드시는 거 괜찮아요? 네네. 저희 변제 중이라고 해서 통장을 못 만드시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카드가 아, 만드는데 네. 신용카드가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장은 만드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다른 통장을 하나 꼭 만드셔서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항상 이 시간 또 우리 따뜻하게 해주시는 박진희 수석님의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받은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작년에 소액 대출 상담을 했던 사례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남편과 폐지 줍는 일을 하긴 하지만 뭐 월급 통장 같은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는 없다면서 그래도 혹시 대출 신청이 가능한 건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폐지 줍는 일이 돈이 이렇게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딱 증빙되지는 않아도 현재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있고 소득도 있으시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어떤 용도로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초 막내딸이 결혼을 하는데 남편분이 치아가 없다고 하시면서 네, 살기 바빠서 치과에 갈 엄두도 못 댔는데 딸 결혼식에 그러고 가려니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풀어내시더라고요. 남편분 치아해 주시려고 이해해 주시려고. 네. 아이고야. 그것도 이제 따님 결혼식 때문에 네. 그래서 다행히 몇 년간 개인 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분이고 증빙은 안 되지만 소액 대출을 상환할 만한 소득은 있으신 분이어서 300만 원까지는 무난히 신청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쯤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잘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입금이 되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이 대출도 연체 없이 잘 관리해 주세요 하며 대출 상담을 끝마쳤습니다. 네, 다행히 이분은 대출이 승인되어서 다음 날 입금을 받으셨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아픈 것을 치료하는 병원비를 넘어서서 이렇게 자식 걱정부터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정말 소중한 대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이가 없으시니까 이가 없어서 그동안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드실 때마다도. 네네. 그랬는데 또 막내따님 결혼식에 아빠가 또 그러고 가면 아빠 마음도 그렇고 딸 마음도 그렇고 얼마나 그럴까 안쓰럽다라는 생각에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셨고 그 도움 요청이 다행히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대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에 5500번에 전화를 주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근 집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무랑 다르게 대출은 서류를 꼭 지참해 주셔야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물 신분증이랑 2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한 달 내에 발급한 소득 증빙 서류, 변제금 자동이체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제외한 다른 통장 사본 가지고 와주세요. 그 외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서류도 꼭 지참해주세요. 네. 혹시라도 서류들 지금 빨리 얘기해서 모르겠다면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끝으로 두 분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있으실까요?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께. 네, 2025년에도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채무 문제도 이렇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실 곳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없게끔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나리 선임님. 네. 네이버 지식인 네이비, 네. 답변을 하다 보면 네. 녹색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채무 조정 중인데 대출 가능한가요?라는 글을 아. 정말 자주 보곤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신용도가 낮아서 이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이용하지 마시고 꼭 저희 위원회로 문의 주세요. 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두 분이 조금 더 넓게 발을 넓히셨습니다. 한 분은 수원지부, 한 분은 안산지부 이렇게 발을 넓히셨어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넓게
다른 곳에서도 찾으셔도 되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신용회복위원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